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준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도 2월 10일 오후 2시 1분이고요 어제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죠. 일단 텔레그램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봉상 손절가를 얼마로 잡으라 했죠?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2,850만 원을 잡아드렸었고요. 그게 끊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장대 음봉으로 밀어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 봤던 경기 침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연관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좀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도 거의 급락 흐름인데요, 뭐 분봉으로만 보더라도 하락이 엄청났습니다. 거의 마이너스가 5% 정도 빠졌는데 여기 정도 하락이 나오고 현재 횡보를 또 하고 있어요. 일단 하락의 원인은 뭐 많이들 헤드라인들이 좀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내용만 살짝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결국 어제 미국 SEC 코인 거래소가요, 스테이킹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비트코인 5% 정도가 급락을 했습니다. 크게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미등록 증권으로 인한 규정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크라겐, 이 거래소 또한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모든 스테이킹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코인베이스 등으로 또 제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연쇄적으로 거래소를 타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거래소까지 확산이 되면 아마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 의장 같은 경우는요, 토큰을 대가로 투자 계약을 제공할 경우 증권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결국 어제 급락이 갑자기 나오는 상황에서 22,000달러를 현재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는 21,769달러를 돌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사실상 어제 거의 6% 정도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이더리움은 6% 정도 떨어졌습니다. 거의 시가총액으로 보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두 번째로 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떨어졌고요. 그 외에도 뭐 BNB 그리고 리플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 시총이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 또한 주요 코인들이 5%에서 8%씩 급락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가상자산의 전체 시총 규모는요 5.4%가 줄어서 1조 700억 달러를 현재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응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예견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대응하신 분이라면 이 상황을 잘 예견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일봉상으로는 그렇지언정 결국 주봉상으로는 저번 주 아니면 이번 주에 저는 이제 하락으로 전하는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을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락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지금 이 보고 있는 차트들이 뭐냐면 대부분 달러 차트입니다. 지금 이더리움도 달러로 보면 아직 주봉상으로는 이 현재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만약 본다고 하면 최소한 1418까지는 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기준으로는요. 그리고 USD 달러 기준으로는 지금 보시면 지금 주봉이고요. 지금이 이제 1차 반등 구간이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요 구간 21,000까지는 달러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주봉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제 저번 주에 급락이 나올 경우는 거의 여기까지도 갈 거라 봤는데요. 한 주가 지난 이상 일단 지지가 올라오는 형국이 나왔기 때문에 이평선상으로 보더라도 지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1차적으로 21,000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더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래는 아마 아래꼬리로 강하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저는 주봉상으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이 나오는 포인트가 주봉상으로 계속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나왔던 부분은 분명히 바닥이 맞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바닥까지는 지금 한 번에 떨어뜨리기에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얘기인데요. 바로요, 금리에 관련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최종 금리까지 8월 그리고 연준이 원하는 금리까지는 아마 시간을 계속 끌어야 할 거고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할 겁니다. 근데 한국 기준금리를 잠깐 보고 갈게요. 한국은행을 이렇게 가보시면요, 사이트를 가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도 통화정책 카테고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많이 텔레그램이나 여러 유튜브들 보면 나와 있는 거 있죠. 현재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현재 금리가 어디에 멈춰 있냐면 2월 10일 2시 기준으로 3.5%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지금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죠. 근데 최종적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구간이 어디죠? 바로 여기입니다.
5%. 5%. 어떤 사람은 4.9%도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5%, 또 어떤 사람은 6%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안까지도 우리는 최소한 1% 이상의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걸 가정해보면 그게 0.25로 가든 0.5 그리고 0.25 스텝으로 가든 지금은 우리가 저번 기준으로 보면 0.25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3월에 또 시작됐을 때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90%가 넘게 0.25가 봤던 확률이 요번에 파월의 연설로 인해서 0.5에 대한 비율도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 6월까지 연준이 계속 의도를 최종 금리를 거의 7월과 6월에 맞추고 있는 이상 이 안에는 이 바닥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역사상으로 경기 침체가 들어가기 전에 금리가 올랐었던 구간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위에 거는 S&P 500 지수고요. 미국. 그리고 아래는 금리입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2000년도와 그리고 이 최고점을 찍었던 2007년, 2008년 때 요때가 뭐가 터졌던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2000년도 기준으로는 닷컴 버블이요. 닷컴 버블. 그리고 이 2007년도, 2008년 때는 뭐가 있었냐면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를 해볼게요. 아래는 금리가 인상됐었던 시기였는데요. 요 최고점이었죠. 그리고 S&P 500 지수로 보면 여기 구간이에요. 이 연도를 보시면 2008년과 여기 지금 2000년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이 일치선상을 잘 보시면요. 표시가 나오죠. 이 닷컴 버블 때 기간과 이 2007년, 2008년에 났던 금융위기 기간을 잘 보시면요. 그 후에 나오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경기 침체를 이제 선언했을 때는 인하로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에는 뭐가 나왔죠? 급락이 나왔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과 S&P 500 지수가 하락하는 기간을 잘 보시면 경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해되셨죠? 이걸 다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하냐. 아까 기준금리를 잡아드렸던 한국은행에서 표기하고 있는 거 있죠. 아까 어디까지가 됐죠? 4.9에서 4.85 여기까지 거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연준에서도 여기까지 보고 있다고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이 시기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올라야 할 구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높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잘 보시면 이때도 어떠죠? 최고점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는요. S&P도 계속 올랐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구간까지 갈 동안은 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국 그 얘기는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그래서 여기는 바닥이 맞고 7월, 8월까지는 장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7, 8월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는 기정사실화 될 때 음봉이 떨어지는 구간 있죠. 이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매수를 해서 어차피 시간을 끌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선언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비트코인은 당장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무너질 수 있죠.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할 때 뭘 주의하라는 거죠? 바로 손절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일봉을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손절가를 확실히 잡아드렸던 이유도 같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를 했을 때 손절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너무 멉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손절가를 가진다고 하면 18,000에 손절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당장 하락이라고 논할 수는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지가 있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8,000은 너무 멀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지금은 하락보다는 1차적인 반등 1파, 2파, 그리고 3파까지 했을 때 얘기 나왔죠. 그리고 이제 3파가 좀 더 높게 나왔는데요. 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구간이 정말로 역헤드앤숄더로 떨어지는 구간인 건지 그리고 아니면 짧게 조정만 해주고 쌍봉으로 흘러서 박스권으로 흐름만 끌고 가서 6월까지도 가져가는 흐름인지 그런데 만약에 이 흐름이 6월까지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금리 찍고 턴을 하는 순간에는 급락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는 게 제가 장기적인 흐름상 흐름이 저는 하락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쪼개서 월봉, 연봉으로 다 보면 이제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거죠. 이제 시야 자체가 연봉만 보더라도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 그리고 6개월봉만 보더라도 이때 나왔던 저항 있죠. 요거 넘기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윗꼬리 맞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이게 결국 선을 그어보면 이거거든요. 이거. 이 선 안에서 지금 윗꼬리를 못 넘고 있고 다시 월봉을 쪼개보면 3개월봉이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 윗꼬리 달고 이제 양봉 턴하고 있고 이번 달 기준으로 보면 4월이 시작되는 전에 뭐다?
바로 3월에 월봉이 끝나는 봉이다. 결국 이번 달에 지켜야 할 거는요, 저점은 지킬 거라 보는데요. 저가가 끝나는 종가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현재는 2만 달러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 10월에 끝났던 3개월 봉의 저가 기준으로 보면 끝나는 범위가 얼마였냐면 19,419에서 시작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면 이번 달 기준으로는 고점을 넘긴 것만으로도 일단 베스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 기준으로 전봉을 기준으로 항상 잡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19,000에서 시가가 끝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결국 19,000에서 시작가가 끝난다고 보면 19,000은 저항이자 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아래 여기까지는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이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조정 구간, 그리고 시간, 그리고 쌍봉 찍고 올라가는 이 구간 동안에 시간을 끌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5%, 6%까지는 지속적으로 가는데 빅스텝 이상이 나오지 않는 한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목표치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사람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인하는 시기를 잡는 그 순간이 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무너지는 기간일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장은 아마 이 흐름으로 시간을 끌다가 떨어지는 이 순간이 최종적으로 1파와 2파와 3파와 4파의 5파, 결국 저는 이 기간 모든 것들이 가격 조정 안의 범위에 놓여 있다고 보고요. 2023년도에 우리가 원하는 반감기는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이 가격 조정이 끝나면 그때 오는 기간 조정이 이제 시간적으로 2024년도, 2025년도에 우리가 제도권이 편입되는 시간으로 끌고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트 중에서는 괜찮은 코인들을 계속 집어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어거나 이런 것들도 계속 공통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월봉이나 이런 것들 넘지 못한 애들, 그리고 많이 눌린 애들은 지금 어차피 비트랑 똑같습니다. 시가까지는 저는 되돌림을 받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윗꼬리가 음봉으로 전환을 했거나 음봉인 애들은 다시 양봉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있고, 주봉과 양봉 중에서 그런 애들을 찾아라. 톤도 지금 잘 보시면 6% 반등을 했죠. 주봉상으로 보면 어떻죠? 아래 볼린저 밴드 찍고 온 것도 있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음봉인 애들로 월봉인 애들은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리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주봉이 음봉인 애들, 빠지면 빠질수록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반등이 오더라도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은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 높은 애들 따라서 가고 있고요. 잡주들 위주로 지금은 반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상장폐 시설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푸가 발생되는 현상도 나오고 있고, 또 긴푸가 많이 끼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증권형 폐지에 대한 게 어떤 것도 지금 나와 있지 않는 이상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종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텔레그램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계속 도움드리고 있다. 그것도 아니면 그 텔레그램이나 애널리스트 분들 계속 채널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리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장의 변동성이 없다고 하면 예전에 하다가 못했던 이야기 있죠. 그 계급별로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장변화에 맞는 영상을 전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국은행에서 주어지고 있는 금리,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금리를 어디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까지 가기 위해선 하락보다는 버틴다의 관점으로 지금은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하지만 그게 최종금리가 됐을 때 하락하는 순간에는 전체적으로 시장들은 하락을 나왔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영상 돌려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와 전략으로 접근하실지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 주가 다 끝났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주말 변동성이 있다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